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을 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이 3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려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 채널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2093.55포인트 지금 코스피가 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0.5%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장중에 2100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다시금 밀려 내려왔고요. 현재 2190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 상황 생겼을까요? 변동은 없습니다.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는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은 무려 101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투신 쪽,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에 좀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1743억 원 하락장에서 또 담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씩 커집니다. 725포인트 이탈이 됐습니다. 723.86포인트, 2.82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한 1시 30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1시 30분부터 뚝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서 보합권 내려오고 또 하락 반전한 뒤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전형적인 약세장을 진입하는 모습인데 코스닥 수급 주체도 오늘 좋지 못합니다. 개인만 삽니다. 1,475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연기금만 삽니다. 112억 원 하지만 연기금의 112억 원이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지금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금융투자 투신 비슷하게 130억 원대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1184원입니다. 90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봅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이 지금 약세장으로 확실하게 접어든 모습이거든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감 전략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시장 어제 만기 이후에 상당히 좀 힘든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좀 약세에 이어지고 있죠.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매수가 좀 교차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오늘 상 중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매물 많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정기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도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일단 금리나 카드 만짝거린다는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힘이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 매도세도 계속 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양 시장에서 매도가 좀 많습니다. 거래소에서도 매도가 많고요. 특히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특정 종목 매도 많습니다. 제3자 유증 관련되어 있는 ABL 바이오 이쪽에 좀 매물이 집중이 되면서 ABL 바이오 죄송합니다. HLB죠. HLB 쪽으로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상당 부분 외국인들 매도를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도 시장 보신다라면 삼성전자 정도 하나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적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 섹터들과 지수에 신규 편입되어서 최근에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신규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주들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압박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유조선 폭파 사건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해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과 정유주들 오늘 하락폭 상당히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정제 마진은 여름을 지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좀 키워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기
잘 마무리된 듯 했지만 오늘 오히려 거꾸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공략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지수가 2093포인트인데요. 2080선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기회는 들어온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 관심 계속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하락폭이 크긴 합니다만 뭐 반도체, 비메모리, 장비 섹터 쪽에 있는 일부 종목들 하고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들도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IT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전체 그림상 대형주들과 뭐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수의 바닥을 좀 확인하시는 투자가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확실히 좀 하반기를 노리고서 매매하실 거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키울 수 있는 섹터. 뭐 오늘 게임주들도 좀 강한 편인데 게임주들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오히려 좀 거꾸로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오히려 가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준 이하로 빠진 종목들은 기술적이나마 좀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반등도 뭐 기술적으로 순환매가 섹터별로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종목 매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지수 플레이 하시는 투자도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금요일장에서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종목을 하나 딱 드리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종목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딱 아시다시피 ETF인데요. 일단은 뭐 바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10,000원 밑에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좀 추천을 드린 상품인데요. 일단은 종목, 코스닥 종목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지수는 바닥인데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거 사면 저거 오르고 저거 사면 이거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활용하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덱스 코스닥 150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코스닥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0선 정도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최악으로 700선도 뭐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시장이 정말로 안 좋았을 때를 좀 감안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지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720에 대한 지지력 이 부분은 조금씩 확인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1475원인데요. 오히려 아까 뭐 이 종목 제가 정해놨을 때보다 좀 주가가 더 빠져서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라면은 또 좀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 1,400원에서 뭐 한 250원 정도 사이를 타겟권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은 10,000원 깨지면 바로 하신다 생각하시면은 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애매하신데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분할 매수에서 매수가 되신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12,000원 부근에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2,000원 부근에 좀 저항대를 좀 보시고 시장을 좀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한 1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상품이자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ETF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마태 대표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휴비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는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동사는 안경원형 진단기, 안과용 진단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원래 주요 매출은 안경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안과용 망막 진단기기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 안과용 망막 진단기기를 통해서 이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올해 1월 망막 단층 진단기를 출시한 데 이어서 또 최근에는 망막 미세혈관 영상 촬영기 OCTA 개발에 주력을 하면서 동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OCTA, 망막 미세혈관 영상 촬영기는 망막의 층을 검사한 후에 망막의 두께에
그리고 안압 등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OCT를 사용을 해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일반인의 망막 두께를 비교한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망막층이 더 얇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 질환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휴비츠, 그러니까 중국 법인의 실적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해 휴비츠의 경우 작년도 매출액 179억 원으로 전년보다 8.6%를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안경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또 중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많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시력에 관련된 이 안경, 렌즈 등의 수요가 더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매물대 위에 좀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눈에 봐도 약간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봉의 차트도 보시게 되면 확연히 보이죠. 거래량이 확실하게 늘었고요. 주봉에서도 매물대에 안착을 하고 저항대 위에 있습니다. 다음 저항을 본다 그러면은 11,700원, 그 다음 저항은 13,000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지금 11,7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아주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의 눌림목이 형성되면 또다시 이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목표가를 11,7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9,6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터로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로조도 역시 이런 안과 관련된 콘택트 렌즈 제조하는 회사인데 물론 앞에 말씀드린 휴비츠하고는 다르죠. 분야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자꾸 이제 안과 쪽, 이 눈 안과와 관련된 것을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 장비도 있고 또 바이오 종목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주가 상승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비츠라든지 인터로조 같은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로조는 콘택트 렌즈 제조 회사이고 또 브랜드명은 클라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콘택트 렌즈 기업 중에서는 매출 1위 업체고요. 이 뷰티 렌즈 전체로 보면은 아큐뷰라는 회사가 31% 점유율로 이제 업계 1위고요. 인터로조는 18% 점유율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살펴보면은 동사의 최근 수년간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96억, 742억, 803억 원 이렇게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비록 작년에는 총 매출액 79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제품 차별화를 꾀해서 이제 1위 아큐브를 넘어서기 위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가수 수지가 동사 브랜드 이름 클라렌의 전속 모델로 나서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급속도로 높아졌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수지 렌즈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정도로 수지를 이용한 광고 효과가 굉장히 컸죠. 소위 이제 스타 마케팅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콘택트 렌즈 제조 공법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몰드 캐스팅 공법을 설비시부터 도입을 해서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과 성형의 안정성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요. 이 덕분에 아큐브 제품보다 만원 남짓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54개국에 클라렌을 수출하고 있고 내수 판매 비중보다 해외 수출 비중이 웃돌 정도로 점차 해외 시장에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모습이죠. 조금씩 상향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3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25,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5,500원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어보브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MCU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CU라는 것이 가전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주력 제품인 이제 MCU의 경우 전자레인지, 청소기, 밥솥 등의 소형 가전,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 셋톱박스, 산업용 카운터 등의 전기 전자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쿠쿠, 휴맥스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리모컨 MCU 시장의 단연 1위고 또 배터리 충전기 MCU 시장에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사물 인터넷 핵심인 통신 칩을 결합한 가전제품용 스마트 MCU도 개발을 했죠.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컸었고 최근에는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 타이밍이 또다시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부 반도체는 4,000원대부터 9,000원까지 올라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5월 달부터 지금 6월 지금 초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지금 그 주가 조정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또 다시 추가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 8,5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6,200원, 손절가 6,200원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유니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유니퀘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유니퀘스트는 지금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가 성장 모멘텀을 가지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드림텍이라든지 또는 PLK 테크놀로지라든지 UQI 파트너스 이렇게 유망한 그런 자기업들을 통해서 또 이 자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하면서 또 동사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형상이 나왔는데 가장 크게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자회사는 이제 드림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인식 및 OLED 모듈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실적 개선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졌고 또 헬스케어라든지 전장 부문에서 전방산업 확대 성장의 질이 대폭이 개선되면서 상장 후에 주가가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동사 같은 경우도 드림텍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상승하는 그런 현황을 보여줬었죠. 또 유망한 회사가 또 PLK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S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PLK 테크놀로지는 현대차 사내벤처로 출발한 업체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대형 버스, 화물차에 이 ADS 제품이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정부의 대형차 ADS 의무 장착 정책에 수혜를 입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갖고 있는 자회사가 UQI 파트너스라고 있는데요. UQI 파트너스 창투사인데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 우호적인 정부 정책 환경 아래에서 벤처 조합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유 종목의 이제 기업 공개 등으로 이제 투자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UQI 파트너스, 이 자회사 UQI 파트너스는 식물성 돼지열병 마커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바이오앱이 개발한 돼지열병 백신 허바백이라는 것이 동물 세포가 아니라 식물 세포에서 마커 백신을 만들었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돼지 백신은 생독 백신으로 접종 후에 식욕부진, 유산, 사선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허바백은 유전자 제조업 서브 유닛 백신이므로 문제의 바이러스 순환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돼지열병 관련 수혜주로도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자회사 드림텍, 또 PLK 테크놀로지, UQI 파트너스 이런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조정기를 거치고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241선 일봉상 241선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41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다음 갈 수 있는 자리 이제 목표가로 말씀드린다면 8,300원 8,300원 자리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6,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니까요. 손절가 6,500원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한솔테크닉스가 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한솔그룹 계열로 파워 모듈 부품, 또 BLU, 또 LED 인got 웨이퍼, 태양광 모듈, 그리고 휴대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요. 또 2016년도부터는 삼성페이 모듈 중저가 휴대폰에 적용 확대되면서 삼성 관련주로서도 이제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 부분에서 매출의 성장이 있었고 또 수익 개선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상반기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 채용되고 또 TV용 파워 모듈 제품 개선이라든지 또 생활가전 부분에서 매출 확대로 이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의 이제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최대 실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베트남 법인의 생산 능력이 작년 말 기준에서 월 400만 대로 해서 4년 만에 2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해외 법인에서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1사분기에 이제 2,300억 정도 매출을 했고 또 영업이익은 6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시총은 이제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지난 금요일에 저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 자리가 바로 241선 위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서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이제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한솔테크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민엔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엔지는 모바일 개인정보 보안 관련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자회사로 세틀뱅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7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틀뱅크는 국내 최초로 가상 계좌와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핀테크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떠오르고 있는 시장의 종목들이 핀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세에 돌입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회사를 통해서 이 민엔지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7월 달에 텐센트 게이밍 버디에 이제 국내 정식 서비스가 오픈을 할 계획 중에 있는데 또 이에 따른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민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2,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제 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그 플랜트를 하고 있고 또 환경 설비와 운반 하역 설비를 제작을 하면서 공급을 하는 기업이 되겠는데 물론 이 기업이 좀 문제가 많이 나타나면서 차트 또한 굉장히 하락세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뉴스가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미래형 화력 플랜트 기술 과제 선정을 했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2가지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석탄가스 ESS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에서 이제 발전 기술을 축소를 해서 급속 기동 기술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 가스터빈과 ESS를 접목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가스와 하이브리드 청전 발전 시스템인 태안 석탄가스와 복합 화력 발전소인 IGCC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로 석탄을 가스화하고 또 수소와 또 이산화탄소를 분리를 해서 이제 수소는 연료 전지의 발전에 사용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과제를 또 선정을 받게 됐는데 또 이 두산중공업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수소 액화 플랜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가면 수소 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단지 조성 산업의 이제 일환으로 국내 처음으로 수소 액화 플랜트를 현재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수소 액화 플랜트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2019년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가 이제 6월 19일 수요일부터 6월 21일 금요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수소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동안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받아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수소 쪽에서 아직 부가급 못 받은 종목인 두사중공업이 이러한 이제 이슈를 통해서 부가급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7,600원, 손절가는 5,9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양제지입니다. 뭐 대양제지 업계 상위 골판지 이제 원조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 폐미굴 이제 SRF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정부가 원래 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10월 달부터 보조금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정책 사업으로 해서 플라스틱 제로라는 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변국들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에 따라서 대체 제품으로 현재 종이가 많이 떠오르고 있고 사실 뭐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편의점에서 배달 서비스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25도 우버이츠하고 손을 잡고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CU도 요기요하고 부릉하고 협업을 했는데 재이용률이 30% 이상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앱 시장 규모도 3조 원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에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포장을 비닐로 하기보다 종이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닐 포장 자체를 이제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닐 사용이 줄어들고 대신에 종이를 이용해서 이제는 배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달이 시장이 커질수록 종이 포장지 또한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영업이익 동안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지 쪽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를 하게끔 나올 예정으로도 현재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차트 같은 경우도 장기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직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포비스 T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국의 어도비 시스템에 대한 총판을 가지고서 국내 교육기관에 관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은 굉장히 안정적인 교육청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 교육기관으로 들어가고 이와 더불어서 대학, 병원까지 현재 공급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 관련 솔루션 시장인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 분할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물인터넷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PTC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을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는 사물인터넷 쪽으로도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또 최근 들어서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해서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NK물산의 주식을 양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가 또한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지금 눌림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아직 오르지 않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다 그리고 현금화도 확보한 목적으로 현재 주식도 양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목표가를 2,0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LTC입니다. LTC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공정 소재 중에 하나인 박리액을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는 주력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LCD용 이제 박리액 매출 비중이 좀 높고
또 주력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주력 매출처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LTC 또한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전해질을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이슈가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OLED하고 3D 랜드 소재 업체로 현재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대감도 얻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지난해 4분기 말에 이제 그 플렉서블 OLED 이제 신나 공급을 시작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QD OLED TV향 박리액을 공급을 하면서 또 OLED의 소재 업체로 변화를 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QD OLED TV 장비 투자하고 이제 플렉서블 OLED 가동률의 상승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전망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LTC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 차트가 원래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TC는 오늘 좀 당황스럽게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는 이제 11,500원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 장 후반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LTC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들과 다르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물량대들을 소화를 해내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의 형태로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총 10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해보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오로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종가로 추천드렸던 종목 3%, 4%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조정에 동사의 주가도 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오로라 종목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완구 회사지요.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면은 13,850원의 최근의 최고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13,800원 한호가 아래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고요. 그 전에는 13,750원, 그러니까 13,850원, 그다음에 13,750원, 그다음에 13,800원 이렇게 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이 직전 고점, 그다음에 직전 고점의 그 사이로 들어왔을 때 주가가 들어왔을 때 되밀리면은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했다가 다시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고점 사이로 들어오길래 눌림목이 발생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는 지금 오늘 종가가 더 매수하기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가 국면이죠. 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핑크, 그러니까 아기상어 있죠? 아기상어, 네, 핑크퐁. 예, 아기상어 핑크퐁과 관련한 종목들, 투박스 코일이라든지 삼성출판사, 소리바다, 음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매출과 영업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퐁과 관련한 그런 이슈가 나올 때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오로라라고 할 수 있고요. 영업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12,600원대의 주가는 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로라 지금 일주일 동안에 변동폭이 크진 않았지만 소폭 하락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보유자는 그럼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 5개 종목 중에서 이제 휴비츠라는 종목인데요. 휴비츠요. 아까도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이제 견조하게 최근 2달 동안 견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2달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를 산다 이거죠.
이게 또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매물대에서 안착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한 날에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비츠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휴비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가람 전문위원 갑니다. 우성사료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우성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다른 종목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네 말씀하시려고 네, 그래서 우리네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우성사료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탑 엔지니어링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13%의 급등세가 나타나서 횡보 중에 있고 이거 말고도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었냐면 오픈베이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부분에서 삼성발 이슈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하락이 나타났다가 진짜로 이번에 삼성발 이슈가 나타나면서 굉장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AS 리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우리넷인데 5G죠. 네, 우리넷 제가 사물인터넷 쪽 5G 관련해서 이거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 안 빠졌고 종가상 지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9,000원 돌파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금요일날 급등 마감했고 월요일날 바로 10,000원대 급등,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28%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성사료를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다음에 다른 종목들처럼 다시 또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손절가를 종가상 3,700원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3,700원이 이탈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래 이동평균선, 22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22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종가상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네처럼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대지열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도 기술적으로 뉴스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농민일보,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는 뭐 신문들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잔반에 대한 금지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돼지 농가들이 돼지열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만약에 돼지열병에 관한 뉴스가 나타나거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돼지열병에 의해서 뭐 이슈가 나타나거나 또는 북한의 이제 뭐 남북한에 대한 이제 교류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료 이제 인적 자원에 의해서 뭐 사료에 대한 지원 부분도 다시 한번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네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우성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3,700원, 종가상 3,700원 이탈하지 않거나 또는 20일 이평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유를 하시면서 좀 급등이 나타나는지도 지켜보는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던 자리에 있던 우리네 탑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예시를 또 들어주셨고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오늘은 사실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포비스 TNC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오르지 않은 사물 인터넷 관련 주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체결, 뭐 총판에 대한 체결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도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항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상승 나오고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매도세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물론 이평선을 맹신을 해서 보시면 안 되지만
보조적인 자료를 봤을 때 이평선의 지지도 굉장히 이쁘게 받고 있고 전일 저가인 1625원, 오늘 저가는 1620원인데 5원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지키고 올라가는 모습에 있다. 그리고 옆에 나와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종목이 좀 정치 쪽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다음 주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포비스 TNC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얼마나 잘 갈지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 바로 살펴봅니다. 주 대표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 시각 특징주로 나이스 평가 정보를 가져왔는데 네. 오늘 주가 이제 8% 가까이 오르는데요. 오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 석 달간 움직임이 11,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정보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를 사업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느냐? 기관의 수급이 일단 좋았습니다. 연기금이 선호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을 뒷받침하느냐? 현재 그건 아니고 아마도 내년의 영업이익 그 이후의 영업이익을 보면서 성장성을 보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도에 486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건 548억 원, 내년에 614억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686억 원 이렇게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신용 또 개인 신용 정보 외에도 이러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 종목도 할 수 있고 또 핀테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금융 부문에서 혁신 금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신고가거든요. 이제 신고가인 경우에는 적정 시가총액을 보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20에서 25%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오늘 신고가지만 아직까지 적정한 가치까지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상승 종목이 아니고 좀 하락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겠는데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가 개인분들이 좀 싸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사셨을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싼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거는 하락하는 종목은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악재성인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은 좀 말이 많은 종목들 사실 매수를 보면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의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도 나타났고 1분기 영업이익 또한 지금 영업 적자로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승리 콘서트 취소분에 대한 환불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있고요. 또 뉴스에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연초에 3월 달에 제주도 놀러 갔는데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신화월드라는 곳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화월드가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원래 중국인들 대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시설들인데 중국인들 제주도에 안 가니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신화월드에 가서 돈을 쓰냐?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투자 관련 부분에서도 지금 부각은 안 됐지만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가 물론 싸다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직 싸지 않다.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안 샀으면 아직은 나중에 확실하게 좀 턴 어라운드를 하거나 주가 모습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마련한다면 이제 그때 접근했으면 좋겠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오너 리스크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11번님 신세계푸드 92,000원에 비중은 40%. 비중이 조금 높네요, 주 대표님. 네, 비중이 좀 많네요. 예. 네, 신세계푸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종목 위주로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 종목은 맞죠.
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평가 종목이라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신세계 계열이고 또 급식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베이커리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신세계푸드 저희가 82,000원 저가를 형성하고 상승하고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92,000원 매수가 위에서 매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평상에서의 이제 구름층 상단 95,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물대 지지 그리고 61선 지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으로 털한다 그러면 1차 저항이 또 95,000원이 될 수 있으니까 95,000원대에서 일부 50% 정도 정리를 하시고 또 눌림목 형성 뒤에 또 95,000원을 넘어서면 또 97,000원 정도에서도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대한해운 올라와 있고요. 5030번님께서 26,000원 매수, 여기도 비중이 높네요. 40%.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지금 26,000원이면은 이거 오늘이나 뭐 이번 주에 한번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고점에 샀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쪽 대한해운이 이제 에너지 자원 전문 수송 회사이기 때문에 주요 매출이 버크선하고 이제 LNG 선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LNG 선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바닥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목표가 정도를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27,500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보시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 3만 원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중 40%나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비중은 다 가져가기보다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 수익 실현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좀 좋게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 종목은 서린바이오 들어와 있고요. 6604번님께서 1,700원에 비중 10%. 어떻습니까? 네, 최근 서린바이오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네네. 오늘 또 10,000원 이상 올라셨고요. 이제 6월 5일 날 그 자회사 마이크로 디지털이 상장을 하면서 지분 보유 가치가 부각이 됐었지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았었고 오늘도 5%까지 오르고 이제 밀렸는데 목표가는 제가 1,500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차 목표가요. 1차 목표가 1,500원 정도에서는 50% 비중을 더시고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매물이 이제 1,900원대부터 이렇게 매물이 많거든요. 매물대 오기 전에 1,900원 정도에서 남은 비중을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갑니다. 1536번님께서 1586번님이네요. 셀트리온 제약 62,000원에 비중 20%. 사실 개인분들이 셀트리온 관련주들 많이 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 이렇게 셀트리온만 사실까? 뭐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손실 중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주가로 봤을 때는 뭐 지지도 현재 잘 받아주고 있고 바닥을 현재 형성 중에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램시마 SC로 해서 이제 세계 의료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지금 마케팅을 현재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유럽 의약품청의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기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하반기에는 좀 상승세가 한번, 그러니까 상승이라기보다 반등세가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중이 20% 정도 되니까 뭐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62,000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62,000원에서는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 본전에서는 일단은 매도부터 하고 나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게 돼도 65,000원 부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65,000원은 물량이 많으니까 그 전부터 이미 물량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62,000원 단가는 그래도 회복은 가능해 보이니까 보유를 일단 하신 상태에서 이제 본전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본전에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는 갈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큰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만 지금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황 마지막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7분 37초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2100선 회복이 안 됩니다. 2092.49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2100선에서 움직일 때도 좀 있었는데 2100선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요. 오늘 종일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에 그리고 조금 더 꺾였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853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 꽤 많이 하고 그나마 좀 버텨주는 게 연기금입니다. 1090억 원 오늘도 연기금은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시장 방어를 해줍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반등에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현대차 약보합 그리고 셀트리온도 약세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면 LG화학 어제 중국과의 합작 소식 여러 가지 좋은 이슈로 급등 흐름 가져갔었는데 하루 만에 지금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 보합, 현대모비스 오랜만에 반등, 그리고 SK텔레콤, 포스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종일 상승 흐름 가져가던 코스닥이 약세장으로 전환된 이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722까지 빠져 내려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728부터 721까지 1시 30분경부터 지금 낙폭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3시경에는 72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수급 주체 확인할 텐데 개인만 삽니다. 1607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만 역시나 144억 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팔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1252억 원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의 급락, 신라젠도 급등 흐름 멈췄습니다. 상승폭 줄였고요. CJENM 상승폭 많이 줄였습니다.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역시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약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무려 3%가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72% 하락, 메디톡스와 휴젤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 끝나고 와서 사실 장 끝난 뒤에 조금 선물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도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에 코스피 기준에서 이제 상승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100부터 2120 선 사이까지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포지션의 구축이 그러한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결제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수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기가 끝나고 나자 이제 오늘은 좀 외국인과 기관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 틈새에 개인들만 이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이벤트가 없는 한 또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G20가 6월 말에 잡혀 있죠. 그 큰 이벤트가 6월 말에 잡혀 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도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과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벤트가 있을 때에 또 주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쉬어가는 흐름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관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소형주 위주의 방망이를 짧게 쥐고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 지금 굉장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한 약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의 막판에 올렸던 부분은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결제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사실 그 처음 올렸던 구월물 선물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장 막판에 하락 마감을 하게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도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또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시장에 알려진 호재는 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려져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거리는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들은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악재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발표도 있고, 이제 그 FO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는 지수가 좀 크게 움직이기보다 이제 개별 종목 위주, 또 실적주 위주로 해서 이제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 지수는 박스권의 유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개별주 위주로 해서 어떤 종목이 이슈를 받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별주 장세로 맞게끔 종목 대응을 하신다면 좀 좋은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에서 종목별로 트레이딩 관점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0.37% 빠지면서 2095.43포인트. 그래도 낙폭을 소폭 동시효과에서 올리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61% 저점 마감입니다. 722.26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올라가면서 1184원 8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죠. 이틀 조정 주고 3일째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장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아시아 시장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을 제외한 다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 매도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비차익에서 외국인이 520억을 샀는데도 수량으로는요, 지금 보면은 약 460만 주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지만 오가면서 방향성이 없는 매매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뚜렷한 방향성 없는 수급의 흐름이 시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920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연기금 오늘 또 900억 삽니다. 제가 기관화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기금은 매수를 계속 하되
다른 여타 기관들이 사야 한다.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제일 먼저 사야 되고 투신이 사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금융투자업자가 매도를 하죠. 투신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화 정세가 어떤 그 탁자로 본다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요 올랐어요. 세 개의 음봉을 주고 양봉을 줬습니다. 제가 오늘 밤까지는 꼭 지켜봐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 상승 이유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상승세였습니다. 근데 이 국제 유가가 지금까지는 하락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반등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유는 오만해에서 선박 두 척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도 유가의 상승에 주가가 반응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때까지 유조선이요 피격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억류는 됐어도 피격은 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피격에 의해서 공급 차질의 우려가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다우지수의 유가 관련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과거의 사례가 없었다라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이 오히려 주가의 상승 쪽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것은 시장의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끌어올린 이유가 뭐죠? 금리 인하의 기대감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미국의 채권 투자가 중에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 두 번 금리 인하 가능하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 시점에서 정말 가능할까? 연준은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죠. 물론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화웨이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표가 완벽하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봐야 되겠죠. 좀 립서비스로 올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음봉이 나온다면 시장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차트가 정말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이 유가의 의미를 보면 아까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근데 유가는 내려왔어요. 이 유가는 월봉입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우문을 뚫고 가다가 내려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문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매수 매도가 치열했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매도가 균형점이 더 강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주가 매수 후행 스팬이 과거의 요 지점에서 한번 깨지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섰죠. 근데 다시 이 캔들에 다가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유가가 변화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올라선다 그러면 유가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가 주가를 더 높이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 유가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유가의 공급 차질보다는 불확실성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오갑니다. 특히 어떤 얘기를 하나요? 중국이 그 상무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마찰이 격화되면 결국까지 가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G20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계속 격화되면서 트럼프와 의견 조율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만 사태가 터졌죠.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가 국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G20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상무부가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협상보다는 정말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난 것은 이 중국장의 차트가 특이하게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중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 조정은 줘야 할 거다. 거기서 반등이 있어야 할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달과 이달이 아랫꼬리가 길어졌어요. 이건 어쩌면 G20 정상회담에 기대감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G20 정상회담 후에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면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상황 또 하회의 어떤 에 의해서 미국의 소비주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정말 협상을 했을 때 중국이 얻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계속 막차를 했을 때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주권 침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적재산권을 놓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못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 합의를 볼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 번쯤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 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 자리는 균형점을 바꿔주느냐 못 바꿔주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준적 수평구간값 이게 2118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단 기금이 사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목균형표 상으로 후엑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뚫고 올라오면 살아남는데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하락 파동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18포인트가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안에는 돌파 시도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 상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달러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달러가 지금 다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보시면 양봉이 두 개가 주봉상으로 형성이 됐죠. 특히 후행스팬상으로 쌍봉이 아닙니다. 외봉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1196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2118포인트 안착이 정말 이루어질까는 결국 원달러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힘든 시간대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오늘장, 내일장은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복귀해보면 지난주보다 수급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총평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 주간의 흐름은 종합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주간 하이라이트 함께 만나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